오전적 마무리하고 오후장 준비하는 하프타임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기준, 김응태 매니저 만나 뵙고 오늘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1.89%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이 2,618억 원 가까이, 기관이 1,373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과연 국내 시장에 컴백을 한 건지 그 시그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규준 매니저님, 오늘 적극적으로 코스피 시장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이제는 우리 시장에 컴백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2024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시작해서 25조를 샀다가 한꺼번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국인 지분이 28%대까지 떨어졌던 건 작년 23년 연말에 28%였대고 그때 31%까지 올라왔듯이 팔 만큼 팔았고, 또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의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까 보니까 10,000개 지금 사고 있는데 11,000개까지 매수를 하면서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해소가 촉발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40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1,900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데, 특이점은 이제 반도체와 아침에는 2차 전지가 급등세가 나왔다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상승세가 나오면서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2차 전지로 올라갔을 때는 연속성이 없으나 반도체가 이제 바닥권을 찍고 올라갔을 때는 연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 단기간에 1월 달에 2,500선 돌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탈피하면서 2,600~7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관망만 하고, 미국 주식 어제 테슬라 조정받았는데 미국 주식 팔아서 코인 팔아서 국내 주식 저평가된 종목을 사야 될 타이밍이다. 엊그제부터 말씀드렸고 지금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외국 주식이니 가상자산이니 이러한 자산에서 한국 증시로 넘어올 박스권 탈피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만큼 우리의 기대에 시장이 부응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님께도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특히나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사기 시작했다라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 먼저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앞서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대형주 위주로 사고 있다 보니까는 어제와는 시장에 대한 사뭇 다른 분위기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로봇 시장이 강한 흐름이 보였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세론 작용으로서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은 반도체 위주로서 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오히려 어제 눌러놨었던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제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저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대한 이제 대형주 위주로 또 사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코스닥 시장이 강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좀 대형주, 우량주 위주에 대한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불안정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심리들이 이제 저점에서 슬금슬금 매수하고 들어오고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25년도 새해 출발은 좀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시작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빨리 국내에서 저평가 요소들이 해소가 되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완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2% 상승했습니다. 최근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 역시 신년사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중국 부양에 따라 유가의 상승도 함께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 유가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함께 상승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가 반등,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유가는 지금 현재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관련해서 송유관을 막고 그다음에 가스관을 이제 막으면서 이제 가스 관련해서 상승세가 나와 있는데, 단기적인 지정학적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바이든이 지금 현재 이제 셰일가스라든가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제한 조치를 했다고 하면서 유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 2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제 채취를 그러니까 석유 채취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제 제한 조치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반등은 단기적인 반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가의 상승세가 그렇게 영향력은 없어 보이나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의 유가 관련주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유가 관련 주식의 투자는 저는 양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나 현재 보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든가 엑슨모빌이라든가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을 때 유가 관련 주들의 투자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사실 유가가 상승하면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게 인플레를 다시 한번 촉발하면 어떡하지란 걱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웅태 매니저님, 유가의 영향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오늘 국제 유가가 상승했던 원인은 중국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요. 어제 이제 바이든 행정정부, 그러니까 바이든이 거의 마지막으로서 어떻게 행정명령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해양 석유가스에 대한 개발 금지 명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석유 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추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모멘텀으로서 오히려 국제 유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집권하고 됐을 때는 이 행정명령을 바로 또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정도에 대한 이제 시간을 지나고 나서부터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서도 1기 때도 이런 지난 오바마 행정명령을 취소할 때도 1년 정도 법원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내렸다라고 하면은 행정명령 취소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대한 국제 유가에 대한 흐름도는 크게 오르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단발성 이슈로만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뭐 전쟁 리스크가 있지 않은 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장이 움직였던 주요 섹터들 하나씩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조규준 매니저님, 해운주가 움직였습니다. 사실 유가가 상승한다라면 그 소요 비용이 상승하는 거라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텐데 오히려 강달러와 해운 운임 상승의 영향력이 더 큰 건지 오늘 해운주의 상승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해운주는 뭐 지금 이제 종목별로 좀 보면 HMM이나 페노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페노션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관련해서 흥하해운이라든지 뭐 다른 중소형 주들은 시세 움직임은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지정학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실적 베이스로 본다고 하면 이제 작년 한 해 이제 BDI 지수라든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안정적인 상황이기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실적이 이제 해운 관련해서 호황입니다. 그래서 페노션보다는 이제 페노션과 대한해운, HMM은 실적 베이스로 접근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우상향 하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는 섹터 위주로 집중해보자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김웅태 매니저님과 함께 바이오주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제약바이오주 언제 시원한 상승세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매니저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제약바이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ADC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동안 2024년도에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이 좀 수그러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뭐 이거 지금까지에 대한 크게 올라왔던 거에 대한 조정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서는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HLB 테라피틱스라든지 오히려 더 안 올라왔던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던 FDA 승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 외쪽을 카티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좀 선별하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24년도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 대비해서 못 올라왔던 제약바이오들을 이제부터는 바닥권에서 좀 한 1년 정도는 매집하면서 모아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모아가는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섹터와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 순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